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콰도르 대 세네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콰도르는 조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기존 전력 평가와는 다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기만 하면 무조건 16강에 진출하는 만큼 직전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온 몸을 던지는 수비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발렌시아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3차전 출전이 불투명하고 중원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멘데스도 경고 누적으로 이내 이번 경기에서는 결장합니다. 득실차에 따라서 조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공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2위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라인을 낮추고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득점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득점 저실점 형태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베스트 플랜이 될 것입니다. 무승부만 거두어도 16강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알파로 감독 특유의 지지 않는 경기를 만드는 능력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세네갈은 수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카타르를 격파하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카타르에게 월드컵 첫 골을 선물하는 굴욕을 당하기는 했지만 3골을 넣으면서 에이스인 마네 없이도 대량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에콰도르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에서 하프라인을 넘으면 압박에 들어섰던 2차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빌드업이 사르가 배치된 측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 기량으로 사르가 에콰도르의 수비진을 공략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르가 올 시즌 클럽에서의 폼이 좋기 때문에 득점을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네덜란드 전에서 보여주었던 골 결정력 부족 현상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일단 에콰도르는 공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렌시아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무승부를 노리고 라인을 낮춰 대응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에콰도르의 핸디승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 대 카타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1승 1무를 거두면서 조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에콰도르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16강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며 대패만 하지 않는다면 골 득실에 따라서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카타르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조에서 가장 16강 진출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에콰도르의 압박에 전방 자원들은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고 빌드업이 느리게 이어지면서 경기 템포가 죽어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남은 일정이 유리한 것을 믿고 지키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카타르가 2차전까지 보여준 경기력이 매우 형편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 기량에서 공격진이 앞서면서 다득점을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는 개최국 최초로 조별리그 2경기만의 탈락이 확정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잃을 것이 없다는 각오로 개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상대는 조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라 버거운 게 사실이죠. 1차전에서 부진했던 골키퍼를 바르샴으로 바꾸고 나왔으나 걷어내는 공이 역스핀이 걸려 상대 공격수에게 향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 코너킥 상황에서도 1대1 마크 실패로 인해 실점하는 등 시종일관 세네갈의 공세에 밀렸습니다. 카타르는 2018년 이후 월드컵 직전까지 피파 랭킹 상위 50위 이상의 상대로는 3승 3무 12패에 그치면서 강팀에게 그들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카타르가 2차전 상대였던 에콰도르만큼 조직적인 압박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차전에서도 볼 간수와 조직적인 면에서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의지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네덜란드가 그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후보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킬 수 있는 변수는 있지만 개인 기량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어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웨일스 대 잉글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일스는 후반 추가 시간에만 이란에게 2골을 허용하면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잉글랜드를 상대로 4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어야 16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경기력에 기복이 있다고는 하나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큰 만큼
월드컵을 일찌감치 마감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미드필더진의 부진이 치명타가 되었고 이란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볼 간수 실패와 잦은 패스미스로 인해 공격 템포가 번번이 끊기고 말았죠. 미드필더전에서 밀린이 공격진으로 제대로 된 패스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덤이었죠. 잉글랜드 중원 뎁스의 단단함과 개인 기량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진으로 영향가 있는 패스가 자주 들어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인 컨트롤의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약점이고 중원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수비수들이 이를 커버하기 위해 올라오는데 이 상황에서 수비진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잉글랜드는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으나 무승부를 거두면서 3차전에서 16강 진출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점은 1차전 이란전에서 6골을 넣으면서 골 득실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 있어서 4골 차 이상의 대패만 아니라면 16강 진출을 무난하게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개인 기량에서는 확연히 앞서고 있는데 지난 2차전에서도 미국 수비를 개인 기량으로 압도하면서 문전까지 잘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밀집 수비를 완벽하게 파괴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슈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으며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도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다행인 점은 웨일스가 지난 경기 중원 싸움에서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보다는 조직적인 빌드업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 싸움에서는 웨일스에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잉글랜드가 아직 16강 진출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한 주전 멤버들을 모두 선발로 투입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전에서 경기력이 불만족스럽기는 했으나 개인 기량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웨일스를 상대로는 개인 기량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 장악에 무난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이란 대 미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첫 경기에 대패를 만회하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주도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성과가 없을 위기를 맞았으나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잘 살렸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죠. 이번 경기를 비기더라도 잉글랜드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조 2위로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웨일스보다 앞서는데 중앙에서 잦은 패스미스로 인해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즈문과 타레미가 연이어 골대를 맞히는 등 결정력에 있어서 희망적인 부분은 확실히 보여주었죠. 케이로스 감독이 이란 팀을 맡으면서 보여주었던 철저한 펜백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은 전방의 결정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약점은 뒷심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월드컵에서 넣은 4골을 모두 후반에 넣으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지는 않았지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조별리그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상황이죠. 축구 외적인 관계 때문에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축구 내적으로도 이란을 이겨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플리직이 골대를 맞추는 등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미국이 더 앞섰으나 골 결정력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필드 플레이에서 골이 나오지 않자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잉글랜드 수비진들과 피지컬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란이 대놓고 라인을 내리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2차전에서 중원 싸움을 잘 해놓고도 무득점에 그친 결과를 감안한다면 이란의 수비진을 쉽게 뚫을 가능성은 낮게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간 패스에 고전하면서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수비적인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란의 전술이 미국 입장에서는 카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 라인을 상당히 낮추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어 이란의 수비진을 쉽게 공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란의 직선적인 공격이 미국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란의 핸디캡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